5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3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입니다. 빨간불이 여전합니다. 동시효과 구간에도 변동성이 크지 않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오늘 장중에도 계속 상승불을 켰던 것처럼 이렇게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코스피 먼저 보실까요? 코스피 지수 0.35% 오르면서 2,580.56포인트 선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오늘까지 7일 연속된 상승세 무난하게 이어지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좀 탄력이 제한됐다. 변동성이 상당히 좀 제한된 하루였습니다. 위아래로 변동폭이 15포인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일 종가 수준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900선에서 조금 더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0.56% 오른 908.91포인트 선 종가 예상됩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5포인트 정도 오른 수치로 양시장 나란히 올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는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종가를 앞두고서 지금 개수로 봤을 때는 상승 종목이랑 하락 종목의 개수가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거든요. 특징적인 종목 보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혼조 양상 띄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 같은 경우는 오르는 종목보다는 사실은 하락하는 종목이 좀 더 많습니다. 상승부로는 삼성전자,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톱10 가운데서는 있고요. 톱10은 아니고 그 언저리에 있는 포스코 퓨처엠,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12%나 급등하면서 이 사이즈 큰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좀 눈에 띄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대차 그룹 쪽이라든지 그리고 플랫폼 쪽, 제약바이오 다들 좀 숨죽이고 있는데요. 많이 밀리진 않고요. 1% 안팎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서 좀 압축해보자면은 오늘은 원전 관련된 종목군 그리고 또 이런 동극박, 양극박 관련된 종목군, 원전이라든지 또 오랜만에 산업재 소재 이쪽으로 또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코스닥 마저 보고 또 특징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혼조 양상인데 특징이 있다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후반 탄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으라차차 하면서 고점 부근에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그렇습니다. 양봉을 길게 만들어내면서 고점 부근 마감 앞두고 있고요. 올 이평선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현재 6% 정도 오르면서 294,000원에서 에코프로 BM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소폭이기는 하지만은 상승으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현재는 2,000원, 한 두세 호가 정도 오르네요. 광고학권 613,000원에 거래 마치며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된 상승으로 어느 정도 하락의 브레이크를 잡는 모습 뚜렷하게 나옵니다. LNF는 0.5%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첨보는 한 2% 정도 마이너스권이어가지고요. 2차전지는 후발주자라든지 혹은 단기적으로 좀 밀렸던 종목군들 이쪽 강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강할 것처럼 동시효과 구간에도 좀 그랬었는데 오늘 후반의 흐름은 다소 좀 약합니다. HLB 2%대 하락, 셀트리온 제약 2% 정도의 하락세, 알테오젠도 한 4%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적인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거래소에서 상한가 마칠 종목이 두 종목, SM100셀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 이렇게 두 종목이고요. 코스닥 쪽으로 와보더라도 이 포스코 그룹주들은 빼놓을 수가 없죠. 포스코 DX 있고요. RF세미와 비츠로시스, 선바이오, EV 첨단 소재, 이화전기 이렇게 총 6종목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자면은 이 2차전지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선바이오 같은 경우는 원래 바이오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2차전지 관련된 사업 부문이 부각되면서 오늘 장에 상한가 들어가고요. 또 EV 첨단 소재나 이화전기, RF세미 이쪽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비츠로시스 같은 경우는 주주 배정으로 유증 발표를 했는데 유증 청약이 100%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 상한가로 주가 화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계열사인 비츠로셀 쪽에서 2차전지 관련된 사업 부문 근래 들어서 부각받기도 했습니다. 그룹주들이 좀 동반해서 들썩이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또 포스코 그룹주들은 오늘 장에 또 무더기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으로 포스코 DX, 스틸리온 나란히 상한가, 52주 신고가 쓰면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 포스코 엠텍이 15%, 포스코 인터내셔널 14%, 포스코 퓨처엠 12%, 포스코 홀딩스가 1.8% 정도 오르면서 거래에
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를 마쳤고요. 다소 좀 허들이 될 만한 그런 소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계속해서 대안을 만들어 갑니다. 기존의 주도 이 종목이 주춤되면 어떡하지? 이 종목 꺾이면은 다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또 계속해서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근래 들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좋아졌죠. 개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증시를 빠르게 또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이렇게 오름세 보여줬는데 주변국 증시 어떨까요? 주변국에는 온도차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상승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은 밋밋합니다. 니케이 225 지수 종가 확인해 보시면은 강보합입니다. 0.07%. 사실 거의 오른 게 없고요. 전일 종가 수준 거래 마쳤습니다. 28,514.78엔의 거래를 마치면서 앞서서 일본 증시가 28,000엔을 회복하면서 가파르게 오름세를 나타내서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은 다소 쉬어갔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한중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증시는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는 오늘 18일에 이슈가 있는데요. 1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됩니다. 거기에다가 소비, 생산, 투자 이런 실물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서 중국의 경기 회복 시세가 어떤가 가늠이 될 거고요. 이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또 오늘 움직임을 나타냈던 비철금속 원자재 쪽이라든지 산업재 소재 쪽까지 같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일단은 중국 증시도 기대가 좀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많이 오르는데요. 보시죠. 현재는 1.22% 오르면서 보합권으로 출발했지만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22% 40포인트 오른 3,379.4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하나둘씩 실적이 나오는데 국내도 잘 알려진 귀주모테주, 이 백주의 대표주자죠. 귀주모테가 1분기 순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00억 위안을 돌파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한 2% 정도 오르는데요. 실적으로도 이렇게 좀 화답이 되고 또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비재기도 하죠. 종목별로 보자면 중국 내에서도 전선, 전기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모모 일렉트릭 혹은 알미늄 이런 키워드 들어간 종목군들이 대체로 강한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천 쪽 보겠습니다. 심천은 0.36%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848.28선 기록하면서 중국 증시 나란히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투자 심리라든지 혹은 지수를 누르지 않을까 약간은 걱정이 됐는데 환율 오른 것 치고는 오늘 우리 증시 상당히 선방이 좋습니다. 원달러 환율 종가 보시면은요, 거의 10원 정도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원 20전 올랐습니다. 그래서 1311원 10전의 거래를 마치면서 지난주 후반에는 1300원 선을 하회했는데 금세 그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지난 한 주 내내 올랐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오늘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아직까지도 이끌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자, 코스피 1회째 연속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아주 강한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전장 대비 0.17% 상승하면서 2,575포인트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정확히 2,575.91포인트 오늘장의 종가입니다. 자, 그럼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장 초반부터 2,570 정도 부근에서 큰 움직임 없이 횡보세를 보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후반 들어서 살짝 더 들어주는 흐름 좀 나타났고요. 2,575포인트까지 가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도 보시죠.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까지도 모두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개인이 사들이면서 오늘 지수 소폭이지만 상승을 이끌어줬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개인 쪽에서 3,80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외국인 쪽에서 그래도 매수세가 더 들어왔네요. 결과적으로 그래도 141억 원 정도 매도가 좀 더 많은 모습 확인이 됐고요. 기관에서 3,7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업종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비금속 광물 업종이 역시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 속한 포스코 퓨처엠이 대단한 상승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 지수를 크게 올려놨죠. 업종 지수 자체는 뭐 폭등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 9.19% 크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기기 업종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3% 넘게 크게 올랐죠. 아무래도 이 오늘 원전주들이 강하게 나오면서 대표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기계 업종 자체도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철강 금속 업종 포스코 홀딩스가 이끌어주고 있죠. 이쪽도 2% 가까이 상승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조기 목재가 1.65%, 운수 창고가 1.36%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보시면 이 의료 정밀과 함께 의약품 업종이 눈에 띄게 밀리는 모습이죠. 최근 들어서는 학회 모멘텀과 함께 이 셀트리온의 실적 호조와 관련된 이야기로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가 상대적으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오늘은 약세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대표적인 업종, 의료 정밀과 의약 업종이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그 뒤이어서 금융과 서비스, 증권 업종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의 흐름은 매우 단순합니다. 자, 오늘 눈에 띄는 건 역시 이 포스코 그룹이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40만 원대 완벽하게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장 대비 1.8%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종가는 42만 3,500원으로 기록이 됐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 포스코 퓨처엠은 이 기세가 참 무섭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에서 바통 터치를 받은 건지 오늘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무려 12%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매수세 더 들어왔네요. 38만 원 넘어섰습니다. 이 30만 원이 아니라 이제는 40만 원 근방으로 뻗어가는 모습 확인되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급등세를 보여주며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잠깐 확인해 보시면 반도체 쪽에서 좀 보실까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장중 빨간불을 쭉 켜주면서 버텨주는 흐름이었습니다. 0.31% 올리면서 오늘장 65,3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소폭 좀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는 삼성 SDI가 조금 더 눈에 띄게 빠지는 모습. 그렇지만 장 막판 들어서 낙폭 좀 줄였습니다. 0.9% 내려가면서 75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들 현대차부터 기아 그리고 아래쪽에 현대모비스까지 모두 다 나란히 내려가는 흐름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로 오늘 철강과 또 2차 전지까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교집합이 되는 곳이 바로 이 포스코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 철강 그룹인 이 포스코에서 2차 전지 신사업 쪽으로 부각이 되면서 정말 주가 흐름이 날개를 달고 있는 흐름이죠. 이에 따라서 그룹주들의 주가가 요새 모조리 솟구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밖에 철강주들 그리고 뭐 비철금속 관련된 회사들까지도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요즘엔 주목을 전체적으로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또 이 강판 가격의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철강주들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먼저 포스코 그룹주와 함께 철강주들의 움직임 종가 확인해 보시죠. 자, 포스코에서도 오늘 스틸리온의 움직임이 대단히 강했죠. 상한가 직행하면서 오늘 6만 원대 위로 6만 4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엠텍까지 모두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포스코 DX 사실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않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쪽까지 상한가를 쓰는 모습, 포스코 그룹주들의 정말 대단한 활약상이 오늘 나타났고요. 그리고 철강주들 쪽에서도 보시면 세아제강 같은 종목은 뭐 16%대 아주 급등세를 보여줬죠. 15만 3,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 밖에도 KG스틸이 5% 넘게 올랐고요. 동국제강 3.6% 상승 마감, 그리고 한국주각은 이렇게 음봉이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종가 7% 넘게 전장 대비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TCC 스틸도 8% 이상 크게 올리면서 46,3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이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내세우면서 오늘도 여전히 급등하는 종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먼저 이 코스피 쪽에서는 EN플러스와 함께 동원 시스템즈 그리고 경동인베스트 이쪽에 있는 종목들 요즘에 계속 언급이 됐던 종목들이죠. 여전히 오늘장에서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SM100셀 같은 종목이 오늘장 상한가까지 기록이 됐죠. 위쪽으로 잠깐만 올려보겠습니다. SM100셀이 오늘 리튬 앰플 전지
생산시설의 투자 결정 소식을 전하고 급등세 보이면서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3,020원이 오늘 종가였고요. 풍산홀딩스 이쪽은 이 손자 회사가 2차 전지로 부각되면서 급등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죠. 오늘장 종가도 13% 올리면서 43,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이 코스닥 쪽에서는 뭐 상한가 종목들 속출했죠. RF세미 이 종목 요즘에 대단히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오늘장에서도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RF세미 19,600원 거의 2만 원 근처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EV 첨단 소재 올해 초에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이 1,000원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EV 첨단 소재 오늘장도 상한가 10,000원대 위로 올라섰죠. 1,590원에 거래 마쳤고요. 이 밖에 썬바이오가 2차전지 전해질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붙으면서 이쪽도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지에논 에너지 같은 종목도 뭐 리튬 기술과 관련된 이슈로 또다시 강세를 이어가면서 11% 크게 올리며 18,000원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사흘째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코스닥의 상승 탄력 코스피보다 좀 더 강했습니다. 전장 대비 0.6% 올리면서 포인트로는 5포인트 올려줬죠. 910포인트에 거의 다가섰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909.5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장중 움직임 좀 보실 텐데요. 장 초반만 해도 900선이 살짝 깨지는 움직임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10시 반쯤에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 더 올라왔습니다. 고점을 높여가면서 장 후반에는 910 근처까지 도달했죠. 결국 90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도 보겠습니다. 이 거래소와 마찬가지였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고 개인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개인 쪽에서는 2,400억 원가량 순 매수세였고요. 외국인이 500억 원가량 그리고 기관이 1,8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연출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불멸의 에코프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말이 과언이 아닌 것처럼 오늘까지도 강세 움직임이 여전히 나타나줬습니다. 에코프로 BM이 특히 강했죠. 5% 넘게 올렸습니다. 30만 원 근방으로 다시 다가서는 흐름이었고요. 오늘장 종가 29만 4천 원입니다. 에코프로에서도 상대적으로 뭐 변화의 폭은 작았는데 일단 올려줬죠. 0.9% 상승으로 61만 7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 밖에 LNF는 사실 뭐 눈에 띄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는 없었겠고요. 0.6% 소폭 상승이었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전해질 종목인 첨보에서 조금 약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첨보는 2.6% 내려가면서 25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요즘 엔터주들의 활약상인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JYP 엔터테인먼트 연일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이 신고가 경신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시총순위 올렸고요. 3%대 강세 움직임 거의 뭐 4% 가까이 올렸습니다. 88,3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었죠.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모두 내렸습니다. 헬스케어 오늘 도시국가 구간을 지나면서 낙폭을 줄여줬네요. 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74,400원 오늘장 종가였고요. 셀트리온 제약에서는 1.8% 내려가는 모습 확인됐고 HLB도 마찬가지로 2%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알테오젠 보시면 특히 알테오젠 쪽에서 낙폭이 좀 강했죠. 알테오젠은 전장 대비 거의 4% 가까이 빠지면서 5만 5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보시면 오늘 이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제법 강했습니다. 이 정부가 한국전력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 송전 시장 쪽에서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츠루시스 상한가까지 도달했고요. 1,054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재룡산업이 13% 크게 올렸고 이화전기도 마찬가지로 상한가까지 나와줬습니다. 이 밖에도 대원전선 같은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대원전선이 특히 9% 넘게 거의 10% 가까이 올리면서 1,289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광명전기와 세명전기 나란히 5%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력설비 관련주들과 사실 뭐 공통 분모가 있기도 한 쪽이죠. 이 원전주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뭐 서전기전이나 보성파워텍 이쪽은 뭐 전력설비 관련해서도 분류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요새 매수
매수세 꾸준히 들어오면서 주가 좀 크게 올린다 싶더니 대표적인 큰 종목들이 오늘 눈에 띄는 상승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특히 한전기술과 한전산업 이쪽에서 나란히 13에서 14% 크게 올려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장주가 6.75%대 뚜렷한 강세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거의 2만 원대 근접하는 움직임 나와줬고요. 그리고 우리기술이 특히 상승 탄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우리기술 쪽에서는 신한울 3, 4호기에 원전 제어 시스템을 독점 공급하겠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이렇게 크게 올리는 모습 21% 급등하면서 181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 밖에 서전기전 9%대 그리고 보성파워텍이 10% 이상 끌어올려주면서 원전주들의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